안녕하십니까, 데르슨입니다. 자, 오늘은 소니에서 나온 FE 20mm 1.8 G렌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렌즈는 이제 FE 버전이죠. 풀프레임 전용 렌즈인데 크롭 화각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크롭 화각에 물리실 경우에 대략 한 35mm 정도 화각이 나오게 돼요. 자, 일단은 한번 이 렌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mm 화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생소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20mm 렌즈를 대략 한 3년 정도, 4년? 그 정도 사용했었거든요.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활용도가 진짜 많은 렌즈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풍경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제품 촬영도 되고, 그 다음에 인물 사진도 됩니다. 조리개 값이 일단 낮다 보니까 그 실내라든지 야외에서 어두운 곳에서 촬영할 때도 상당히 용이한 부분이 많아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궁무진해가지고 제가 진짜 오래 썼던 그 화각대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그리고 이제 렌즈를 정리하고 20mm 렌즈가 없어졌는데 소니에서 이번에 이 렌즈를 리뷰를 해달라고 이렇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렌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 알파7 R4에 장착된 모양이에요. 상당히 컴팩트하고 단촐한 느낌이 들죠. 무게도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항상 어디 들고 다니면서 휴대하기도 상당히 용이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10mm 1.8 렌즈가 원래는 이게 좀 가벼워요. 대부분의 렌즈들이 좀 가벼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소니 20mm 1.8 렌즈만의 그 장점이라고 보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작게 설계를 해놨는데 넣을 수 있는 건 다 때려 놨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GM 렌즈 아니면 칼자이 중에서 좀 고급 렌즈에 들어가는 렌즈들 있죠. 그런 렌즈들이 가지고 있는 조리개 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런 것까지 여기다 넣어놨고, 사실 요것도 편리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바디에서 모든 것을 설정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저는 그거는 십몇 년을 계속 그렇게만 찍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거는 안 쓰게 되는데, 솔직히 이거 쓰시는 분들, 최근에 오프라인 강의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많이 촬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익숙해지시면은 또 이만의 또 편리함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놀라운 게 있는데, 클릭 온오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온 상태로 두게 되면은, 지금 조리개 링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들립니까? 들리죠? 네. 3분의 1 스탑 간격으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포토그래퍼가 사진을 찍을 때 조리개 값을 이렇게 조정할 때 말이죠. 그때 뷰파인더 상으로 굳이 보지 않아도 내가 현재 몇 스탑 정도로 움직였다는 것을 이 소리와 걸리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온으로 해놓게 되면 3분의 1 스탑 단위로 소리가 나고 걸리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오프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오프로 뒀고요. 이렇게 돌려볼게요. 소리 나나요? 안 나죠? 오프로 두게 되면은 스무스하게 돌아가요. 아무 걸리는 거 없이 아무 소리 나지 않고 그냥 스무스하게 돌아가 버립니다. 이걸 어디다 쓰냐? 네, 그죠? 동영상 찍을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활용도가 진짜 이렇게 되면 많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죠.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에서도 말이죠. 처음에는 아웃 포커싱을 주고, 그 다음에 서서히 심도를 깊게 하는 영상이라든지 뭐 그런 거 할 때 사실 이거는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MF, AF 버튼이 있고요. 이건 뭐 어느 렌즈나 다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고급 렌즈들이 채용하고 있는 초점 시프트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 쓰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 것에 초점을 이렇게 딱 맞추잖아요. 맞춘 다음에 이 시프트 버튼을 눌러버리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구도 변경을 하든지, 그리고 또 반셔틀 한 번 더 누르든지 간에 초점이 항상 최초 지점에 고정적으로 잡혀 있게 됩니다. 그리고 20mm 렌즈, 그러니까 이 렌즈뿐만 아니라 20mm 렌즈들이 최소 촬영 거리가 20cm입니다. 그러니까 렌즈 끝에서 피사체까지 20cm가 아니라, 여기 보면 차상 기준면 마크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0cm입니다. 그리고 조리개 값이 1.8까지 개방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얕은 심도, 그러니까 아웃포커싱이 확 되는 그런 사진을 찍기에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최소 촬영 거리로 붙여놓고 그 다음에 조리개 1.8을 사용해서 사진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자동차를 제가 여기서 자, 찍었습니다. 대충 찍었는데 이런 이미지가 나오게 되네요. 어쨌든 이렇게 얕은 심도를 구현할 수가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이게 무슨 장점이냐면은, 이제 이것을 뭐 짐벌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셀프 영상을 찍으면서 들고 다닌다 라고 했을 때 엄청나게 넓게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넓게 보여주는 상황에서 조리개 값을 1.8까지 개방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손으로 들고 셀프 영상을 이렇게 찍을 때 뒷배경 처리가 상당히 원활해진다는 거죠. 넓게 찍으면서도 아웃포커싱이 되는 효과를 보여주다 보니까 영상과 전혀 상관없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와도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는 지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얕은 심도로 인해서 영상미도 구현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장점입니다. 상당히 렌즈가 가볍습니다. 그래서 짐벌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찍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무리가 간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해요. 실제로도. 네, 그래서 아주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집에 동물을 키우거든요. 그 동물을 키우는데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찍는데 이제 좀 편리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20mm 이걸로 찍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고양이하고 강아지를 이렇게 뭘로 유인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손으로 들고 촬영할 수 있는 거리가 나와요. 웬만한 렌즈는 이 거리가 안 나오죠. 왜 그러냐면 일단 최소 촬영 거리라는 게 있고 그 최소 촬영 거리가 나온다고 해도 이제 프레임 내에서 차지하는 피사체의 크기 그 비율이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사진이 조금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20mm 렌즈로 찍게 되면은 그 정도 거리에서 찍어도 현재 상황과 배경이 전부 나오는 그런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애기하고 동물 같은 경우는 내가 얼마나 다가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미지 품질, 퀄리티 이걸 놓고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사랑스러운 순간을 얼마나 잘 사진으로 남겨두느냐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0mm 렌즈 이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렌즈의 정보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소니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무슨 모터를 채용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빠르고 엄청나게 조용한 그런 F 성능을 보여준다 라고 하던데 저도 참 대충 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의뢰를 받아서 리뷰를 하는데 그런 거 솔직히 딱 정확하게 명칭을 이야기해주고 딱 해줘야지 이게 좋아하는데 좀 그런 거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일단 최단 거리, 자 이게 최단 거리입니다. 현재 이 정도 거리에서 사진과 영상을 찍을 수 있어요. 여기서 원거리에 있는 피사체까지 잡는데 걸리는 시간, 그죠? 거의 속도 차이가 없죠. 누르는 즉시 바로 초점을 잡죠, 그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구동 속도가 진짜 빠릅니다. 네. 솔직히 타사 20mm 1.8 렌즈를 제가 정말 오래 썼어요. 그래서 그것도 진짜 빠르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거는 좀 많이 빨라요. 진짜 제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이거는 네, 정말 많이 빠릅니다. 그리고 소음을 좀 볼 건데 지금 렌즈 앞에 막았어요. 제가 자 막고 소음을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 나나요? 렌즈는 계속 구동되고 있어요. 안에서 소리 안 나죠. 네. 네, 이 정도면은 이게 영상을 찍을 때도 소리 아예 안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면은 네, 거의 광고가 아니었습니다. 네, 진짜 팩트였습니다. 그거는. 솔직히 저는 그렇게 막 초음파 모터를 쓰고 무슨 모터를 써가지고 정숙하고 빠른 앱 이거는 렌즈가 출시될 때마다 나오는 얘기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죠? 사진 좀 찍으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카메라 3사뿐만 아니라 서드파티 렌즈들 모두 다 무슨 모터를 채우면서 정숙하고 빠르다. 이건 항상 나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단어 자체를 안 믿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입니다. 제대로 걸렸어요. 이거는 진짜. 가격이 왜 100만 원이 넘어가냐. 솔직히 조금 의심이 들었어요. 20mm 1.8 렌즈인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정도면은 네, 넘어갈 만하네요. 그 정도 가격이. 그리고 이제 이 렌즈의 왜곡률을 좀 볼 건데 사실 20mm 화각대에서 나올 수 있는 왜곡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렌즈가 뭐 데이터상으로 이렇게 비교했을 때 다른 20mm 렌즈들보다 왜곡이 좀 좋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왜곡이라는 게 그 각 초점 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렌즈마다. 그 초점 거리에 맞는 왜곡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나오지 않게 되면 그 렌즈가 가지고 있는 개성이 사라진다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왜곡은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20mm 1.8, 소니 20mm 1.8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정도의 왜곡은 가지고 있어요. 네,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왜곡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사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근을 표현하겠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원근도 왜곡의 일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렌즈 20mm가 가지고 있는 적당한 왜곡을 현재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수치상으로 봤을 때 다른 렌즈들보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정도면 아주 준수한 편이고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미지 퀄리티를 좀 볼 건데 렌즈 자체의 이미지 퀄리티는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준수한 수준 정도가 아니라 정말 뛰어난 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이걸로 촬영한 원본 사진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원본 사진을 보면 이제 바위의 질감이라든지 디테일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제 상당히 뛰어난 해상력을 보여주다 보니까 고화소에서도 대응이 된다. 이거는 알파 7, 알파를 쓰는 데 있어서도 전혀 부족함 없는 해상력을 잘 뽑아주고 있어요. 실제로도 역광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빛 번짐이라든지 그다음에 플레어 이런 거는 억제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진짜 고급 렌즈가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풍경 사진을 찍으러 갔었는데 오후에는 약속이 있어가지고 오전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전에 그 촬영해보러 갔었는데 타이밍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하필이면 그 해가 뜨는 방향, 최고 포인트 자리가 해가 뜨는 방향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고 그냥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차선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45도 정도 각도로 이동을 해서 이걸로 찍었거든요. 그것도 솔직히 빛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거의 역사광이기 때문에. 근데 그 상황에서 빛 번짐을 억제를 해주더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오전에 찍은 그 사진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빛 갈라짐, 그다음 보케. 사실 보케라는 게 초점이 맞지 않는 모든 영역을 보케라고 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이 뭐 빛 갈라짐하고 보케가 장점이 되냐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장점이라고 보기 힘들고 개인의 성향 차이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빛 갈라짐이 좋으신 분도 있고 저 빛 갈라짐이 좋으신 분들도 있고 이런 보케 모양이 좋으신 분도 있고 이런 보케 모양이 좋으신 분도 있고 다 성향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보케와 그 다음에 빛 갈라짐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진을 찍다 보면은 그래요. 저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집에 가서 제가 사랑하는 동물들이 있죠. 강아지와 고양이가 있는데 그런 것을 막 찍습니다. 찍는데 일단 왜곡 20mm에서 보여줄 수 있는 왜곡이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는 왜곡과는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독특한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소하게 이런 재미를 찾아갈 수 있는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 눈과 거의 흡사한 왜곡을 가진 사진도 찍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저번에 인물 사진 강좌 영상에서 나왔지만은 관광렌즈로 촬영할 때는 관광렌즈 프레임 정중앙에 인물의 얼굴을 집어넣으라고 했죠, 제가. 그리고 거리를 좀 띄워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띄워놓고 촬영한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서 버리면 되죠. 적당히 왜곡이 잡힌 그런 균형 잡힌 바디라인이 그렇게 나온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포토그래퍼는 뭐 풀픽셀 그대로 사진을 찍어야 그게 진정한 포토그래퍼지 이렇게 크롭하는 게 무슨 사진이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7년 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정말 많다는 거,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알파 7 알파에 장착이 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제가 크롭 화각에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자, 크롭 화각, 그러니까 알파 6100에 장착한 모양입니다. 어때요? 되게 이쁘죠? 이게 은근히 그 실버와 이 블랙의 매치가 상당히 잘 되는데 아주 마음에 드네요. 자, 이래가지고 이것을 한번 찍어볼게요. 이것도 찍으니까 이런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크롭 화각에 사용할 경우에 대략 한 35mm 정도의 화각대를 지원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찍을 때 좀 더 좋은 렌즈, 좀 더 좋은 화질로 촬영하고 싶으신 분들도 이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크롭 화각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물론 이제 렌즈의 금액대가 바디보다 이렇게 되면 더 비싸지는 단점이 있긴 한데 알파 6100이 저렴하잖아요. 카메라 자체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뭐 여유가 되신다면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분이나 뭐 지인들을 모시고 카페를 이렇게 갔을 때 카페와 그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 거리가 있잖아요. 이게 한 50cm에서 70cm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촬영할 때도 괜찮아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롭 화각이죠. 크롭 화각으로 찍게 되면은 어느 정도 배경과 인물이 좀 적당히 프레임이 잡히게 돼요. 50mm 화각, 그러니까 풀프레임 기준으로 50mm 화각 같은 경우는 너무 좁습니다. 좁아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약이 많이 오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카페를 활보하면서 찍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죠. 근데 요거는 괜찮네요. 이것도 풀프레임으로 장착을 하게 되면 더 넓은 화각으로 보여주죠. 그러다 보니까 카페 전체의 배경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사진 촬영하기가 상당히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카페에서 20mm 렌즈를 정말 많이 썼거든요. 저는 크롭 화각에 장착했을 때는 35mm 정도가 나오게 되니까 여러모로 이제 원바디 원렌즈로 활용하기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렌즈의 이제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점. 이 렌즈의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점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렌즈의 단점이 없어요. 제가 리뷰를 의뢰를 받아가 하는데, 그래서 단점을 계속 찾아내서 이야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리뷰에서. 근데 진짜 안 보이고 이렇게 많은 기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해상력이 이렇게 좋아지게 되면은 무게라도 무거우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좀 까겠는데 이것도 무게도 가볍거든요.
그러면서 해상력도 엄청나게 좋고. 그래서 단점이 솔직히 딱 도드라지게 보이는 렌즈는 아니에요. 진짜. 네. 이 렌즈는 해상력 좋고, 뭐, 빛 대응력 좋고, 색수차 억제력,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 네, 맞습니다. 다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렌즈를 말할 때 저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일단 첫 번째는 찍는 재미가 있다는 거고요. 사진을 찍는 재미가 진짜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좁은 실내라든지 아주 넓은 그런 평원이라든지 환경에 구애를 받지 않고 언제 어떤 때라든지 찍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렌즈가 아닌가 싶어요. 소니 20mm 1.8 G 렌즈. 사실 GM 렌즈를 붙여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의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네요. 아마 GM은 20mm 1.4로 나오겠죠. 네. 자,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